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대만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단순히 중국이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한다는 진부한 이야기를 넘어서 대만이 중국에게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정권 이후부터 공산당에 대한 지지 확보와 국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중국몽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몽이란 모든 중국인들이 꾸고 있는 가장 위대한 꿈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정의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1단계, 2020년까지 중산층 사회 달성이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했고요. 2019년에 달성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인데요. 이것은 경제력에 기반해 전투기 탑재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사이버 전력 등 군을 현대화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넘어 중국 중심 시대를 연다는 것이 중국몽입니다. 이러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은 분열의 상징적인 존재이고 시진핑은 출범 이후부터 대만 문제 해결과 국가 통일을 국가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규정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대만의 성장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대만의 성공은 이제야 막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한 중국인들에게 공산당 지도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대만은 중국이 진출하려고 하는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길목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걸림돌적인 위치이자 꼭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해양 진출을 목표로 삼아왔고 1982년 도련 전략으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태평양의 섬을 이은 가상의 선을 긋고 그것을 중국 해군이 작전 반경으로 세운 것인데요. 제일 도련선은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의 근해로 동아시아 일대의 주도권을, 제2도련선은 오기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로 서태평양 연안지대에 대한 장악이 목적이고 중국은 2040년까지 태평양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은희 해양연맹 총재는 2013년 해군 참모총장 시절 당시 중국 해령사령원 우성리는 최 총재에게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서해의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최 총재는 그 지역은 중국 영해가 아니라고 지적했으나 우 사령원은 당가 인민이 그 문제로 중국 해군을 질책하니 자제해달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 총재는 이 사건은 중국이 서해를 이미 중국의 내해로 간주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이었다며 안타깝지만 국제 정치란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아닌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고 말했고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과 인도양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을 하려면 동쪽 해안으로는 오키나와 섬이 있는 르쿠 제도와 센카쿠 열도를 지나야 하는데요. 일본의 영토이며 현재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는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고 더욱이 오키나와 섬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남쪽 바다가 중요한데요.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쪽 바다로 중국의 해양 팽창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역인 남중국해는 중국 남부와 필리핀과 인도차이나 반도 등에 둘러싸여 있고요. 750여 개의 섬과 산호초, 암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한데요. 석유만 해도 2천억 배럴 이상이 묻혀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우리나라가 한 해 소비하는 석유가 8억 배럴 정도이니 거의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천연가스 또한 3조 8천억 입방미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남중국해는 국제 상선의 통항로로 세계 무역선의 약 40%가 통과하는 지역이며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인데 중국이 지금 여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중국 해군은 남동 중국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미국 해군은 곧 서태평양의 패권을 중국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2030년에서 2035년경에는 중국이 완전히 해양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이곳을 지나서 오기 때문에 남중국해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통행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 쪽에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통제를 강화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해남성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모든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운행하라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 통제권을 강화한다면 바닷길과 하늘길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꾸준히 조성하며 일대를 군사 요새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경납고 막사까지 갖춰진 군사기지로 중국은 이곳이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9년 4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필립 S. 데이비슨 사령관은 중국의 비밀섬 기지와 인공섬 건설을 비롯한 군사확장을 통해 사실상 남중국해를 장악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7.1% 늘려서 약 279조 원이 되었는데요. 해군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전함을 360척을 보유하며 양적으로는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물론 항공모함을 비롯해 대양 해군 능력은 여전히 미국이 앞서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장 기세가 워낙 거세서 미국에도 위협적인데요. 최근 나토가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규정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 예산을 증액한 것은 치열한 미중 전략 경쟁 속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화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중국 해군력 중강의 핵심은 세계 최대의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춘 국영 조선소로 배수량 기준 중국의 조선 능력은 40%로 25%인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작년 전체 발주량 가운데 중국이 49%를 수주했고, 이어 한국이 37%, 일본 9% 순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기계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며 오늘날의 핵심 기술인 5G,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등 IT 영역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부터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는 이 반도체의 역할 때문에 오늘날 미국, 중국, 유럽은 필사적으로 반도체 패권을 확보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국가는 TSMC의 국가 대만인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향후 기술 혁신 핵심 분야를 중국에 고스란히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의 역할은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공세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고, 반대로 중국에게도 대만을 장악해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하나의 중국 확립과 중국몽 실현, 해양 세력으로의 발전과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쟁취, 그리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대만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그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막고 경제적 봉쇄를 위해서 대만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중국의 반발 속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과 대만의 군함 통과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 동맹을 강화하고 무의미하게 돈을 퍼붓고 피를 흘린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대중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글로벌 신냉전 시대에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에 미국의 손 안 잡을 수 없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온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신뢰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만, 미국,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